다음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남기정 변호사님. 예. 예, 자리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까요? 예. 예. 예, 시작하시면 되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문건 지금 막 보느라고.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석영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법정 사정으로 인해서 비록 옆자리에는 없지만은 이 법정에는 저의 빛나는 동료 김준태 변호사, 조윤아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날짜가 2025년 3월 7일입니다. 10개월 넘게 숨가쁘게 달려온 심리가 끝나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앞두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에 앞서서 대화로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의 실체와 대화하고 특검보 및 검사님, 피고인과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출석한 많은 증인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대화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넘치고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종결돼서 재판부와 우리들의 공식적인 대화는 중단되겠지만 증거를 통해, 주장을 통해, 법리를 통해 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우리들과 대화를 계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판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특검보님과 검사님, 그 외 파견 수사관들의 탁월한 능력과 노고 그리고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검사님들의 사건에 관한 완벽한 파악과 치밀함, 절제를 잃지 않는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특검 측과의 대화는 매우 빡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밀하고 열정적이고 게다가 젊음까지 가진 검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편으로는 기쁨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력의 보존에 대한 생각이 재판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변호인을 믿고 품위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재판을 임하는 저의 의뢰인 윤석영 피고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인에게 보여주는 의뢰인의 무한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품성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윤석영 피고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영 피고인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허문란의 목적을 가진 적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를 위한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보고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 경찰청 광역수사단이나 서울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들의 명단 작성 및 비상소집, 사무실 대기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의 지원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선 경찰관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고 남용할 직권 자체도 없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의 명단을 준비하거나 방첩사 체포조 행정응원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이지 의무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영 피고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관장할 방첩사 측의 경찰 인력과 장비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경찰 인력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특별한 가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신속한 보고와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무자인 이현일 전 창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사결정권자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위법으로 평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임에도 따랐다는 점. 두 번째, 방첩사 체포조가 이재명 한동훈 체포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경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12.3 비상계엄은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체포, 구금, 단초 행동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인 계엄사령부 직제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 현재로서는 방첩사령부가 유일합니다. 소속의 장성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제하게 됩니다. 군이 주도하여 국민의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사무를 통할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요체입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11.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후 약 45년 만의 계엄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하는 군 외에는 그 절차와 요건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정인들 중 군인들은 전시 대비 훈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 반면에 경찰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언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을 그 즉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업무 수행을 거부할 공무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따른 것 자체가 잘못이고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특검의 시각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특검 시각대로라면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됐던 경찰청장이야 순경까지 모든 경찰관이 내란 중요 임무부터 부하 수행, 단순 폭동관이라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인데 이 결과를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첩사 체포조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경찰 인력을 지원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윤석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실무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6년 1월 9일 증거조사 의견 진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방금 제출했던 변론 요지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변론 요지서를 원용하는 것으로 하고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변호인이나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입니다. 1989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이래 35년 동안 경찰 조직에 몸을 담았고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대전광역시 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온 윤석열 피고인이 35년간 목숨처럼 수호했던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과 내란 관련 서울고등법원 96노 1892 판결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내란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 판단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법원 2020년 10월 1월 30일 선고 2018도 2236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보듯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 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장차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수사관의 명단을 준비해 놓거나 방첩사 요청에 따라 행정응원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이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7일 오후 공판기일에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검의 변경된 공소장은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자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늦게 재판이 끝났기에 윤석열 피고인과 저는 인근 설렁탕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저에게 왜 자신한다는 표현을 쓰셨느냐, 재판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이 법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구술 변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출발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의 출발과 진행 그리고 결론까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재판부 앞에서 감히 변호사가 무죄를 자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으로 경솔하고 부적절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법학이 추구하는 빛나는 진리와 실무 법률가로서의 오랜 경험은 이 재판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준수하고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판사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행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윤석열 피고인은 증거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를 자신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무죄를 자신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법부를 웅변하는 이 재판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